구독, 좋아요. 박상규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이 문제부터 뒤에서 관세 협상 좀 상세하게 다루면서 앞서 제가 얘기한 문제 여쭤볼 건데요. 자, 이 문제부터 한번 조금 좁혀서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이재명 정부가 마스가 메가에다가 S자를 붙여서 마스가란 용어까지 써가면서 조선업이 관세 협상의 거의 유일한 돌파구처럼 이야기하고 있고 여론전을 좀 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조선업이 관세 협상 타결의 정말 핵심 키워드인지 열쇠인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실의 발표만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지금 마스카란 말은 말 그대로 그 김정관 산자부 장관이 뉴욕에 있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관저까지 달려가서 대형 패널을 앞두고 설명할 때 그 제목이었다고 그래요.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하겠다. 자, 이게 이제 조어인데 그러면서 계속 조선업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받아서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도 긍정적으로 하워드 러트닉 장관도 반응을 호응을 해왔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이 조선업 하고 있어요. 뒤집어 말하면 이 조선업 말고는 딱히 지금 미국을 만족시킬 카드가 없다는 그 반증이기도 하다. 아, 거꾸로 보면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 새롭게 나온 얘기를 보면 지금 현지 시간 31일 그야말로 시한 하루 전에 베센트 장관, 미 재무장관이 지금 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1대1 담판, 담판이라고 해야 할지 그야말로 마지막 면담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는데 예. 그것을 갖는다고 하는데 거기서도 지금 구윤철 장관이 그 미국 현지에 가서 워싱턴에서 지금 그동안 동분서주했던 김정관 장관, 산자부 장관 또 그 산자부 산하의 차관급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만나가지고 수기를 또 거듭했다. 근데 거기서도 또 조선업 얘기다. 그러니까 김정관 장관이 몰두했던 게 그 마스가 이 조선업에 대한 협력 카드고 예. 또 지금 그 한화의 이 부회장 이 지금 갔잖아요. 김동관. 네, 김동관. 그러니까 네. 부회장은 이제 실질적인 지금 사령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버지인 김승현 명예회장이 지금 경영을 거의 다 맡겼기 때문에 지금 간 이유도 여기에 힘을 보태러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선업을 가지고 뭔가 이 돌파구 그리고 타결을 해보려고 하는데 한 가지 좀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최종이고 최상의 안을 가져와야 한다. 러트닉 장관과 베센트 장관이 계속 이런 얘기를 언론에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역시 뒤집어서 보면 최종적이지도 않고 최상도 아니란 뜻 아닙니까? 그러겠죠. 그렇게 봐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아직 그 트럼프 대통령이 늘 해왔던 얘기 있잖아요.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I'm still hungry예요 지금. 이 안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반증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도 미국은 지금 일본과 EU의 그 협상 타결안을 계속해서 그 다른 나라들에도 주문을 하는 거예요. 예. 특히 그 중에서도 한국이 주 타겟이다. 그러니까 한국도 일본의 사례, 유럽 연합의 사례를 좀 참고해서 우리에게 좀 그 만족할 안을 가져와라. 제가 이 협상이 비관적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 일본과 EU의 협상안에 공통점이 하나 있잖아요. 예. 결국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섰기 때문에 해결이 된 거예요. 일본 측과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70분간의 이른바 압박회담을 통해서 마지막에 보잉기 100대 추가. 예. 그래서 오케이 하면서 악수하면서 끝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도 트럼프가 직접 나섰던 거예요. 스코틀랜드 가기 전에. 예. 그리고 유럽연합과는 어떻습니까? 그 턴베리라는 유명한 본인의 소유 골프장이 있는 도시까지 가서 이틀간 골프를 치다가 어머니 이름 딴 골프 코스 돌아보고 차남과 함께 그러다가 양복 입고 그 황금색 넥타이 메고 우르슬라 폰데어 라이엔
그 EU의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집행위원장 만나가지고 또 악수하고 15% 타결할 때도 직접 나섰잖아요. 그렇죠. 한국과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안 나선 것은 뭐 나중에 이게 차후에 지금 대통령실도 여러 해명을 내놓고 있으니까 자, 이재명 대통령과 20분 취임 3일 후에 한 거 말고는 통역 끼고 네. 그 덕담 나눈 거 이외에는 어떤 통화도 한 번 한 적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지금 미국에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김정관 장관이든 뭐 차관급이니까 대통령이 안 만나주겠지만 여한구든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타결을 할 양이면 어쨌든 그 불러서 특히 김정관 산자부 장관 정도가 이제 일본의 그 협상 주역이었던 경제재생상과 거의 격이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관이니까. 예. 그럼 불러서 한 번쯤 만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김정관 장관이 뉴욕 관저까지 지금 4번을 쫓아다니면서 동선 따라가기잖아요. 그래. 스코틀랜드까지 갔다 오고. 자, 그러면서 뭐를 기대하고 갔습니까? 러트닉이 자기 뉴욕 관저로 찾아온 일본 경제재생상에게는 과외까지 시켜줬어요. 다 보도된 거 아닙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 어떻게 사실은 대응을 해라. 리허설을 시켜준 거예요. 그거 네. 보통 사람에게 해줍니까? 리허설까지 해주냐고요. 이렇게 답하시고 과외를 시켜준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대접을 받았습니까? 열심히 판넬까지 만들어가서 설명을 했는데 아니 뭐 미국에다가 조선 투자를 수십조를 한다. 일각에서는 뭐 4천억 달러의 투자를 뭐 약속을 했다. 이런 보도까지 지금 나오잖아요. 예. 확인은 안 되고 있어요. 뭐 그런 이제 협상 카드니까. 그런데 과외시켜준 게 아니라 그냥 듣고 뭐 조선업에 대해서 미국 조선업이 지금 상당히 안 좋으니까 여기에 뭐 투자를 듬뿍 해오겠다는데 그거 하지 말라 그러겠어요? 괜찮네요.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 그렇다면 트럼프가 끝까지 아마 그 한국 측 인사를 면담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할 수도 있죠, 물론. 어떤 카드, 최종적인 안을 내면은 아직 시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뭘 양보해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쌀을 내놓든 소고기를 열든 뭔가 다른 떡을 지금 뭐 미국식으로 말하면 케이크를 내놔야 예. 합의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협상 카드라고 얘기를 안 하지만 조선업 이외에 과연 대통령실이 밝히고 있는 예. 미국을 설득시킬 카드가 있는가? 저는 아직 안 나왔지 않느냐. 예. 있어도 그 액수가 턱없이 모자라지 않느냐.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15%라고 제시된 안이 있잖아요. EU와 일본의 이게 소위 커트라인이 됐어요. 자, 일본이 15%의 자동차, 독일도 자동차.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자동차 관세입니다. 이거 15% 못 미치면요. 난리 나요. 뒤에 그러면 관세 협상 네. 다시 좀 자세히 할 거니까요. 그 부분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고. 근데 조선업 분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한번 좀 다뤄야 되겠어요. 조선업 관계자들이 기업 조선사 관계자죠. 조선사 관계들이 분통을 터뜨린 장면이 있는데 이 관계자가 뭐 조선업 어떤 회사이겠죠. 뭐 그게 삼성중공업인지 현대중공업인지 하나 로뎀인지 그 기업은 밝히진 않았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 조선업은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면서 정작 한국 조선업은 발목을 잡겠다니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하면서 분통을 터뜨렸는데 최근에 노란봉투법 이런 문제와 연관해서 지금 굉장한 지금 불만이나 좀 분노가 가득 차다고요. 그 상황 지금 어떻게 보세요? 자, 기업들로서는 삼각파도를 지금 맞고 있는 겁니다. 예. 첫째, 법인세율을 24%에서 25%로 1% 올리기로 했잖아요. 자, 24%로 내렸던 것은 윤석열 정부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도 합의했어요. 그때 언급을 살펴보면 동의를 한 걸로 나와요. 1%가 뭐 그렇게 대수라고? 대수죠, 지금.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기업은요,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고 영업활동을 활발히 하면 법인세 사이즈가 올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겠죠. 돈이 있어야 세금을 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조건 상관없이 법인세를 올리겠다. 자, 첫 번째 파도죠.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신 노란봉투법.
지금 이미 전체 그 회의까지 법사위 전체 회의까지 통과가 됐어요. 이제 그냥 본회의 통과는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예. 자, 왜 이렇게 됐느냐? 대통령 이재명이 그 빨리 좀 하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엑셀을 더 세게 밟은 거예요. 그 노란봉투법 처리는 시간 문제가 됐어요. 자, 노란봉투법이 어떤 그 법입니까? 노조법 2.3조라고 지금 나오잖아요. 네. 노조가 파업을 했을 때 이걸 말릴 방법이 없는 법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뭐 파업 조장법이라고도 하죠. 불법 파업 조장법. 심지어 네. 외국에 나가서 기업 활동을 해도 한국에서 파업을 할 수가 있어요. 기업이 대응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주한 유럽연합, 유럽 상공회의소가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공식 입장을 냈어요. 네. 이거 만약에 본회의 통과되면 우리 유럽, 주한 유럽 기업들 다 철수하겠다. 철수할 수도 있다. 이거 으름장 아닙니다. 자, 우리가 유럽 기업들 생각해 보면 굵직굵직한 게 많아요. 필립스, 지멘스 다 유럽 기업이에요. 더 많죠. 의약품에 대해서는 아주 많아요. 자, 이런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갈 데 많아요. 홍콩, 싱가포르, 일본 선택지가 많다고요. 왜 사우스코리아에만 있어야 되느냐? 이거 도저히 이런 나라에서 아니 기업 활동하러 왔다가 기소되고 형사처리 처벌도 받을 수 있고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기업을 하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두 번째 상박파도. 그런데 한국 조선업계는 이거 고스란히 맞아야 돼요. 조선은요 다른 분야하고 달리 이 도크에다가 걸어놓고 배 만들면 이 납기라는 게 있어가지고 파업으로 못 만들면 엄청난 위약금을 내야 되고 이 수주한 게 소용이 없어진다고요. 네네. 자, 이 두 번째 삼각파도 오죠. 네. 그다음에 상법 개정안 더 강화하잖아요. 굵직굵직한 것만 따져봐도 이 세 가지가 지금 몰려오고 있고 지금 거의 덮칠 게 확실한데 여기에다가 기업들 보고 지금 돈 더 내라고 하잖아요. 아, 그렇죠. 미국에다가 지금 내야 될 그 백지수표 한번 돌렸잖아요.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이 LG 구광모, 현대차 정의선, 삼성 이재용 따로 만나고 김동관도 그 앞에 만났죠. 예. 그래가지고 적어내라고 해서 적어낸 게 지금 알려진 보도는 1,000억 달러 플러스 알파. 지금 환율이 1,390원까지 올랐다고 하니까 140조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미국에서 볼 때 그게 뭐 전부 현금을 주는 거니 아니니 논란은 있습니다만 서로 그것은 이 자기들 위해서 이제 사인해놓고 하는 얘기고. 자, 일본 얼마나 했어요? 759조 원이에요. 유럽 820조 원이라고요. 아, 웬만큼 맞아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공적으로 삼고 싶어 하는 게 이 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에게 이미 요구해 놓은 쌀이니 소고기니 또 디지털 장벽, 온라인 플랫폼법 이런 거에 대한 확실한 뭔가 카드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과를 요구하고 있어요. 아예 손대지 못한 게 또 하나 있잖아요. GDP 대비 국방비. 그것도 지금 요구할 거라고요. 주한미군 그 주둔비는 지금 따로예요. 지금 아직 손도 못 댔어요. 그리고 반도체, 의약품에 관한 관세도 또 따로예요. 예. 어느 것 하나 지금 우리에게 유리한 게 없는데 어느 것도 안 내놓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로지 조선업 카드 하나만 가지고 지금 이틀도 안 남았습니다. 사실상 제가 볼 때는 러트닉은요, 그 3인자, 그 집행을 하는 사람이고, 베센트가 그 위에 있다지만 이 베센트나 러트닉은 전부 트럼프 발악이에요. 그렇죠. 트럼프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마지막 결정은 A부터 G까지 전부 트럼프가 결정하는 건데, 지금 우리 한국과의 협상, 이재명 정권과의 협상을 제가 지극히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보는 이유는 트럼프가 한 번도 한국 측 장관급을 안 만났어요. 이러고서 잘 타결되리라는 기대를 하는 것은 정말 우물가에 가서 숭늉 찾는 격이다. 예. 그러면 그 장면 한번 좀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 러트릭 상무장관의 어떤 발언도 있었고, 최근에 이제 논의되고 있는 여러 협상의 과정이 일부 공개가 됐고 한국 대통령실에서도 공개를 한 바 있는데 러트릭 상무장관과 관련된 발언을 이어서 한번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최근 한국 정부 당국자들에게 최선이면서 최종적인 무역 협상안을 테이블에 올려달라고 촉구했다는 겁니다. 최근 스코틀랜드에서 가진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의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종적인 제안을 제시할 때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유럽연합이나 일본, 영국 등 주요국들과 무역협정을 이미 체결한 상황에서 왜 한국과 새로운 협정이 필요한 것인지 아직 납득하지 못한다며 이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The South Koreans flew to Scotland to meet with me and Ambassador Greer after dinner. I mean, think of how much they really want to get a deal done. But the president is in the driver's seat now. 네, 러트닉 상무장관 최선의 최정안을 가지고 와라. 앞서 조금 이야기를 먼저 우리 박상규 평론가에서 해주셨는데, 자,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한다. 그런 정도로 가지고 와라.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이제 김정관 장관들이 유럽까지 날아와서 하는 장면을 봤는데, 지금 한미 간의 관세 협상 그러면 지금 어느 단계에 지금 이르렀다고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결렬 직전이죠. 결렬 직전이다. 왜냐하면 지금 하워드 러트닉의 그 표정을 보세요. 예. 비웃잖아요. 뭐냐면 나 지금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우리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모시고 밥 먹는데 거기까지 왔더라. 날아왔더라. 그래서 만나줬다는 거 아니에요, 웃으면서. 예. 그러면서 한 얘기 기자들에게 뭐예요? 최선 아니다는 거죠. 최종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쏟아부어라. 안 쏟아부었다는 거 아니에요. 저 얘기를 해석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러트닉은 하수인입니다. 네. 좀 미안한 얘기지만 러트닉은 전달자예요. 메신저일 뿐이에요. 이런 걸 가져왔던데요. 그러면 만약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여러 가지 성향을 지금 미뤄보면 그게 눈이 번쩍 뜨이는 아니면 트럼프 그날 만나줬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한국 장관 왔다 그러는데 이 카드에 이런 걸 적어왔네요. 들어오라 그래. 상식 아니에요? 시큰둥한 거예요. 네가 알아서 잘 얘기해.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그러잖아요. 저 얘기는 그렇게 해석하면 딱 맞는 거예요. 내가 4번 만났는데 뉴욕까지 왔더라고요. 근데 뭐 마스가라 그래가지고 쉽빌딩 좀 하겠다고. 근데 쉽빌딩에 대해서는 미국은 말씀드렸지만 백악관의 상설위원회 인력도 줄였어요. 예. 그러면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미국에는 훌륭한 올터너티브가 있어요. 대안. 일본이잖아요. 예. 세계 조선업은 물량은 중국이 1위지만 그 고급 조선 분야에서는 일본이 1위예요. 한국이 거의 따라 붙었지만 가성비가 좋을 뿐이지 일본이 고급배 잘 만들어주고 MRO도 거기서 다 해요. 중요한 것은 한국이 더 나아 보여야 한국에도 물량을 주는 것이고 그 물량을 많이 따올 수 있는 거지. 한국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저런 조선업으로 미국을 설득할 수 있다? 이건 오바예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일본은 지금 흡족하게 트럼프를 만족시키고 보잉기를 100대 더 사주겠다는 말까지 해가지고 지금 이미 타결이 끝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 타결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는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특히 일본보다 못한 성적표를 받아든다? 이거 상상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또 하나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외국차가 어디냐? 여러분 아시실 거예요. BMW, 벤츠, 선두를 다 유럽차 아닙니까? 근데 그 경쟁력이 미국에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2.5% 차이밖에 안 나는데 유럽하고 EU하고 일본은 이거 12.5% 더해가지고 15%로 이미 타결을 끝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상호관세 25%에서 10%를 확 줄이고 자동차까지 포함시켜서 15%를 맞춰도 일본, 독일에 밀려요, 미국에서는. 그런데 15%를 맞추기 위한 하워드 러트닉이 말한 트럼프의 기준선, 허들 못 미친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베센트가 마지막으로 이제 구윤철 기재부 장관을 만나는 주는데 예. 우리 정부가 제시한 카드가 저는 왜 이렇게 모자랄까? 그러니까 모자란다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모든 걸 쏟아부어야 한다.
전혀 쏟아붓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내일 지금 예정되어 있는 베센트 재무장관과 구윤철 부총리 간의 면담, 이게 일부에서는 뭐 정부는 돌파구가 될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그냥 그게 돌파구가 아니라 사실은 뭘 가지고 왔는지 한번 살펴보는 정도가 되는 건가요? 성의를 한번 보겠다는 거죠. 성의를 보는 건데, 근데 돌파구란 말씀하셨는데 네. 하루 전날 돌파구를 뚫어서 뭐 합니까? 네. 밖으로 나가야죠. 네. 돌파구라는 거는 어디 그 갇혀가지고 탄광 같은데 갱도에 매몰됐을 때 구멍 뚫어가지고 아 여기로 공기가 들어와요. 이게 돌파구 아니에요? 예. 지금 돌파구 뚫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용어 선택이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예. 지금 구윤철 장관이 이제사 미국을 가잖아요. 그 파트너인 베센트가 아니 오겠다고 하는 사람을 공항 출국 1시간 전에 올 필요 없다라고 해서 나 급한 일정 있다라고 해서 입국 컷을 시켰잖아요. 예. 그것도 실무진을 통해서 이메일로. 아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 핸드폰 뒀다 어디다 써요. 그 전화 한번 할 수 있잖아요. I'm sorry. I'm too busy. 뭐 그런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런데 밑에 사람 시켜가지고 그 한국 측 카운터파트한테 설명 좀 해. 나 좀 못 만난다고. 공항 가다가 돌아왔잖아요. 공항 가다가 돌아왔기에 망정이지 비행기 타고 기내에서 한국 떴는데 어디 태평양 상공에서 말 들었다 그러면 얼마나 무색했겠어요. 전 외교 참사, 경제 참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한미 의원연맹 소속으로 미국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여야 네. 의원들. 13명 갔죠? 예. 민주당 의원들 중에 김영배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관세협상 관련해서 미국을 깡패라고 했어요. 여기에 김민웅 씨,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의 친형, 이 김민웅도 양키 제국주의 척결을 외치면서 뭐 양키 고홈, 주한미군 철수 이런 안팎으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이 좌파 진영이 그런 주장을 지금 깡패까지 지금 들먹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협상에 어떤 영향, 악재를 우려하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미 악재가 되겠죠. 예. 아니 한미 의원연맹 대표단으로 간 여당 의원이 예. 협상의 칼자루를 쥔 미국을 향해 그것도 미국의 수도에서 깡패라고 한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아 깡패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도대체 협상을 돕겠다고 간 겁니까? 아주 판을 깨자고 간 겁니까?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고, 저 김민웅 씨가 자기 SNS에 쓴 글을 보면 네. 미국 제국주의의 아가리란 표현을 써요. 네. 그 아가리가 뭡니까? 저 사람 그래도 무슨 경희대 교수, 뭐 해고는 됐다지만 뭐 성공회대 교수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현직 총리의 친형. 아니 지금 이 중요한 국면에 국무총리의 친형이 그런 말을 거리낌 없이 한다? 그리고 어제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좌파 성향 870개 단체라고 들었어요. 예. 뭐 민변도 있고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도 있고 전농도 있고 뭐 웬만한 단체 다 들어갔더라고요. 미국을 성토하는 지금 어제 성명을 채택을 했어요. 이게 뭐냐? 그리고 민주당 일각 특히 박상혁 원내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자신의 SNS 글에서 뭐 그 플라이트 부소장이 한 말에 대해서 뭐 격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왜 거의 뭐 그 내란 수괴에 대해서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니, 부당한 탄압을 받는다는 소위 그런 말을 하느냐. 자 이렇게 보면요, 저는 여당이 지금 이 협상이 결렬 내지는 협상이 되더라도 한참 그 기대, 국민들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올 것을 예비해서 예. 이미 뭔가 빌드업을 좀 하고 있지 않는가. 이건 다 미국 탓이야. 미국이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 조건을 강요해서 우리가 국가, 지금 계속 강유정 대변인도 그렇고 이 여당 인사들이 할 때마다 이 관세 협상 얘기할 때마다 먼저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국익을 위해 최소 앞에 두고 예. 국가 이익을 앞에 두고. 누가 몰라요? 국가 이익 앞에 둬야죠 당연히. 근데 그들이 말하는 국가 이익이라는 것은 지지층이 민감하게 여기는 것은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예. 쌀도 소고기도 안 되고 디지털 장벽
낮추는 것도 안 된다라는 말이 깔려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바라는 모든 걸 쏟아부어야 한다는 속에 들어가 있는 건데 자, 이걸 안 내주고 그리고 협상의 갑이 누군가요? 협상의 슈퍼갑이에요, 지금 미국이. 아니, 그 유명한 그 투키디데스가 한 말이 있어요. 예. 로마 시대에 강대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나라가 강대국인 거고 약소국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 나라가 약소국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어떤 스탠스에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고 임하는 것이 진짜 국가 이익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삼성 이재용 회장이 어제 이제 급거 날아갔어요. 예, 전용기 그렇죠. 타고 갔습니다. 예. 근데 그 일정을 알아보니까 이게 원래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구글 캠프에 가려고 했었대요. 원래 일정은. 네네. 근데 그걸 갑자기 바꿔서 워싱턴 DC로 간 거예요. 가가지고 또 오늘 아침에 보도를 보니까 그 테슬라 머스크하고 지금 계약을 하나 맺었잖아요. 네네. 165조 원대의 좀 기간은 깁니다만 장비 계약을 했어요. 한 22조 규모의. 그렇죠. 그거를 이제 뭐랄까 이제 협상 카드로 쓸 수 있잖아요. 머스크 같은데 또 한 가지 유의해야 될 것은 네. 트럼프하고 척을 진 사이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과연 그 머스크 만나가지고 이재용 회장이 뭐 사업 얘기하고 하는 게 머스크 만났다가 머스게질 수 있죠. 저 뭐 썰렁하신 아재 개그신데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네. 이 이재용 카드는 네. 가래니까 간 거예요. 구글 캠프 원래 가기로 했다가 미국으로 방향을 튼 건데 머스크를 만나서 이 웃고 활짝 악수하고 하는 사진을 내는 것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도 좀 따져봐야 된다.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저것 가릴 계제가 아니다. 이재용 씨를 그 이재용 회장을 미국에 급거 일정을 변경해서 보낸 것도 예. 할 걸 다 해봐라. 근데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에 정권 핵심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 예.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안 보인다는 얘기 뭐 대통령 대변인실에서는 계속 협상 전략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협상 전략인 걸 몰라서 그 EU의 그 집행위원장 대통령격인 집행위원장이나 그 집행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 골프 치는 데까지 가서 협상을 하고 또 뭐 그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이 그 G7 정상회의에 만난 뒤에 통화를 계속했다는 거 아닙니까? 유럽연합 경제 담당 집행위원 우리로 말하면 구윤철 부총리나 뭐 김정관 장관 그 어디쯤 되는 사람이 있어요. 네네. 이 사람의 그 협상 뒷이야기를 보니까 눈물겨워요. 자기 애견을 그 뒷좌석 뭐 골든 리트리버인가를 태우고 네네. 자기 집까지 가는데 1200km를 차를 운전해 맞아. 그 기사 가면서 나왔죠. 예, 예. 하워드 러튼이하고 통화를 100시간 넘게 했대요. 예. 근데 걔가 뒤에서 헐떡거릴 거 아니에요. 그냥 지치니까. 헥헥거리니까 네. 하워드 내가 지금 다급해서 헐떡이는 게 아니요. 개소리야. 이 재밌는 얘기잖아요. 네. 100시간 넘게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과연 구윤철 씨나 뭐 그럴 시간도 없었겠지만 또는 김정관 장관이 동선 따라다니는 눈물겨운 노력은 알겠어요. 그럼 우리나라의 강요가 과연 하워드 러튼이기든 베센트하고 최소한 10시간 넘게 통화 하나 해봤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예. 관세 협상 압축적으로 좀 살펴봤는데요. 자, 이어지는 대목은 이제 중국입니다. 자, 그것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번 중국이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의 고개 숙이는지 그 장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앞서서 오프닝 멘트에서 제가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중국도 미국과의 경제 관계 회복을 절절하게 원하고 있죠. 관세 협상 타결을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럽에서 소식도 일부 전해졌죠. 그런데 이 문제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미국산 보잉 항공기를 중국이 지금 대규모로 구매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외신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런 이제 여러 해석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일단은 그 미중 관세 협상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예. 베센트가 이제 구윤철 기재부 장관 그 한국 인천공항에서의 입국허 시킨 뒤에 예. 그 하루 종일 SNS 홍보한 뒤에
날아간 데가 이제 스웨덴 스톡홀름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이틀간 미중 협상을 했어요. 세 번째 협상입니다. 유럽에서 2번 했고 이번에 세 번째. 다 유럽에서 하고 있어요. 제3국에서. 그런데 타결이 안 됐어요. 뭐냐면 이 양강의 미중 간의 이 관세 타결은 세계가 주목하는 바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일단은 타결이 안 돼서 미국 증시가 어제 또 떨어졌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사안인데 지금 기싸움이 한창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나온 얘기는 90일간 석 달간의 또 휴전을 관세 유전. 관세 휴전 일단 좀 지금 현 상태로 석 달 더 가보자 이렇게 됐는데 이건 사실상 트럼프도 중국은 잘못 건드렸다가는 그 큰 어떤 본인들에게도 위험하잖아요. 첫째 중국은 미국과의 교역량이 엄청나고 또 값싼 미국인들이 쓰는 모든 생필품의 거의 80~90%가 중국산이잖아요. 이거 함부로 고관세가 물려지면 트럼프 이거 지지율 큰 영향을 받습니다. 미국도 좀 건드릴 수 없는 게 있고 히토류도 있고 중국이 만만치 않은 지금 G2인 건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3개월 이걸 했는데 중국도 그렇다고 미국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팽팽합니다. 그래서 3개월 휴전을 하면서도 중국이 자 일본 걸 봤거든요. 마지막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마지막에 이제 협상을 다 70분간의 압박 회담을 끝날 때쯤에 트럼프가 일본 경제 재생산 보고 그냥 툭 던졌다는 거잖아요. 보잉기 한 100대만 더 찾을 수 없나? 보잉기 100대가요. 자동차 100대가 아니에요. 대당 가격을 따져보면 이건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미 이시바 시게루가 맨데이트를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을 할 거다. 트럼프 스타일상 협상 다 끝내고 아휴, 한숨 돌리려고 그러는데 뭐 디저트 하나 더 시켜도 되지 뭐 이렇게 되는데 그 디저트가 메인 메뉴보다 솔직히 말하면 더 비쌀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걸 해주고 나니까 트럼프가 씩 웃으면서 오케이 땡큐 하면서 악수를 청했다. 그러면서 진짜 회담이 끝났다는 거잖아요. 중국이 다 못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보잉기 얘기. 그러니까 보잉기는요 미국으로 보면 이게 이제 일종의 그 디저트 같은 건데 말이 디저트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잉기를 한 100대 더 사준다? 한국이? 쉽지 않은 얘기잖아요. 그러면 얼마를 더 사주면 될까? 한 30대에서 50대 사주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게. 그리고 이건 누가 사야 됩니까? 정부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 보고 사달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런 것을 그 대한항공이든 뭐 거기도 어려워요, 요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준비 안 된 상태인데 중국은 그런 여력이 있다. 세계 2위의 미국 국채 보유국이고 그 미국과 맞설 카드가 많은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의 그 29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민간 항공국 CAAC라고 그러잖아요. 그 중국 항공사들에게 이건 뭐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니까 그냥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2025년 이후 올해 이후 5년간 항공기 구매 교체 계획을 다시 갱신하라는 요청을 보냈다. 이건 팩트겠죠. 그러면서 한 얘기 보잉이 만든 상업용 제트기에 대한 수요를 측정하기 위한 취지다. 왜 하필 보잉일까요? 에어버스도 있고 중국이 힘이 있으면 보잉 안 이용하죠. 근데 지금 보잉이 트럼프가 요구하는 무기를 사든 보잉기를 사든 해달라는 거예요. 그 보잉을 사기 위한 사전 조치를 취했다. 이 무슨 얘기냐? 정부 차원에서 지시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진핑이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대규모 주문이 있을 경우에는 보잉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자, 이거는 지금 그래서 쭉 뭐 체결한 전례를 보면 131대, 787대, 59대 이게 이미 사준 거예요. 2017년에. 과거에 트럼프 정부 때, 1기 정부 때. 그냥 무슨 뭐 케이크 사듯이 사잖아요. 중국이 이렇게 돈이 많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 90일간의 휴전에 합의하면서도 그런 지시를 해서 우리가 다 선물 준비하고 있어 라고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간접적으로 지금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다. 이것을 홍콩의 친중국계 신문이 영문으로 보도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
앞서 이제 보잉기 이야기를 하시면서 관세 휴전 문제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제 베센트 장관과 중국의 허리퐁 이 국무원 부총리 실세라고 그러죠. 푸젠 그룹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푸젠성 그룹 이 무역협상의 관세 휴전을 3개월 관세 부과 기준이 다가오고 있는데 12일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8월 12일. 근데 3개월 연장을 하는데 합의했다, 타결됐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신문에 보니까 베센트 장관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중국은 공식적으로 타결됐다 이렇게 밝혔는데 베센트 장관은 조금 기다려.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승인이 있어야 돼. 아직 타결된 건 아니야.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할 때 사전에 보고됐을 텐데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세요? 협상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트럼프가 최종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내가 백날 합의해도 소용없어. 예. 자, 이걸 쉽게 대입을 한번 해보죠. 지금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31일 날 만나겠다고 한 게 베센트예요. 베센트하고 백날 협의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무슨 보도를 날릴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실이 베센트하고 얘기가 잘 됐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베센트가 한국보다 훨씬 더 중요한 상대국인 중국의 국무원 부총리를 만나고 나서 한 얘기가 이거예요. 트럼프가 도장 안 찍으면 개런티 안 하면 사후 승인 안 하면 다 소용없다 이 말이잖아요. 예. 결국은 모든 것의 시작이요. 모든 것의 끝은 트럼프인데 자, 한국은 트럼프하고 누가 접촉을 했냐. 전화라도 한 사람이 있느냐. 저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김정관 장관이 그 정도로 동선을 따라다니면서 하면은 아까 그 하워드 러트닉 웃으면서 그러잖아요. 애프터 디너. 밥을 먹었는데 만나달라 그래서 하도 간절해 보여서 만나줬다고 웃으면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안 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 몇 개 차이를 두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 밖에 한국 그 상무장관이 여기까지 날아왔다고 하면 정말 우호적인 마음이 있으면 나가다가 불러서 악수라도 한번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뭔가 격을 맞춰주고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대대적으로 보도할 거 아니에요. 뭐 트럼프가 러트니 그 장관의 소개로 그 김정관 장관을 만나서 웃으면서 뭐 한 1분 얘기해도 이제 잘 될 거예요 라고 하고 싶은데 안 만나잖아요. 트럼프가 개입하지 않은 관여하지 않고 있는 이 회담이 구윤철 장관이 그 하루 전날 만난다 해서 베센트가 저 말을 했다는 뜻은 뭡니까? 베센트 나 자신도 아무것도 아니야 이 소리 아니에요 지금? 저는 그렇게 읽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러트닉이든 베센트든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아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를 낮추잖아요. 그냥 우리는 홍보하고 트럼프를 알리고 지금 트럼프를 그 미국 러시모어산의 5번째 조각으로 새기자. 250달러 미국 지폐를 만들어 가지고 그 도안에 트럼프를 넣자. 좀 이게 그 트럼프 특비여청가인가요? 지금 이게 물론 법이 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해요. 하지만 미국 역사상 이런 일을 추진하는 대통령은 저는 그 44명의 미국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자, 그 정도로 지금 트럼프는 막강한 대통령이다. 예. 그 막강한 대통령을 그 한국 대통령은 만나지도 못했고 통화도 20분 통화 이후에는 한 것이 확인된 게 하나도 없고 장관들조차 안 만나주는 이 회담이 31일까지도 대리인인 재무장관이 만나는데 재무장관도 중국과 저렇게 다 합의를 해놓고 언론 발표도 됐는데 중국에서는 발표를 다 했는데 그거 트럼프 최종 승인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한다? 이 보도는요. 트럼프를 안 만나고는 모든 회담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읽으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 지금 이제 그런 베센트 장관의 추가적인 입장과 함께 앞서 얘기했던 보잉기 구매를 중국 측에서 먼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소식까지 엮여져 있는데
동시에 중국 내부 상황과 연동해서 좀 생각을 또 해봐야 되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시진핑 실각설까지 나온 상황에서 전체적으로는 실각 여부는 뭐 좀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만 시진핑 권력이 이전보다 상당히 약화되고 있다. 뭐 이런 건 상당히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장면인데 중국 공산당의 어떤 체제 그리고 시진핑 어떤 정부의 체제가 만일 변동된다면 변동의 일부 변동성이 생겨서 현실화된다면 3개월 후에 이 관세 휴전 문제 3개월간은 유예했다. 이게 이제 권력체제 내부 상황과 어떻게 반영될지 이 과도기적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하고 허앵커가 이 얘기를 뭐 한 10여일 전에 한번 깊숙이 나눈 적이 있고 예. 실제 그 확인이 된 바 있습니다만 실각설, 건강 이상설은 일단 8월 말에 열릴 예. 사중전회를 좀 봐야 됩니다. 예. 사중전회에서 시진핑이 건재를 과시하고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그 서방 일각에서 주장하는 특히 그 미국의 마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 실각설 혹은 건강 이상에 의한 자연스러운 퇴진설 이것은 사실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입장이 될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한국 대통령실도 뭐라고 하고 있냐면 경주 에이펙은 10월 31일부터 1박 2일간 경주에서 열리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시진핑이 온다고 계속 발표하고 있잖아요. 네. 별로 흔들리는 얘기는 없어요. 네. 그러면 이 보도가 맞다고 전제하고 이 발표가 네. 또 하나 그 미국에서도 시진핑이 그 전에 경주 에이펙 이전에 트럼프와 만날 수 있다. 근데 이 시점이 어디하고 이게 이 맞닿고 있냐면 대개 이 3개월의 휴전 합의가 끝나는 지점쯤 되는 거예요. 예. 자, 지금 이제 24일 날로 만료되는 게 이제 8월 24, 9월 24, 10월 24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0월 24부터 10월 31일까지 한 일주일 비잖아요. 그 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때 트럼프 시진핑 회담이 워싱턴이든 베이징에서 열린다? 그러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중국 같은 이 주계장막의 나라의 지도자, 최고 지도자의 퇴진이니 뭐 무슨 건강 이상설은요,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아니, 그런 뭐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시진핑 주석 국가주석의 허락 없이 90일 휴전 합의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런 거를 타결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것은 시진핑 체제는 적어도 이 시간 현재까지는 공고하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 그 측면까지 한번 일단 살펴봤습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 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